안녕하세요. 학대계 지름길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누가 영맨 말하는 거 썰렁하더라고요. 뉴페이스 김은숙입니다. 뉴페이스 좋잖아요, 그죠? 자, 저번 시간에 오늘 우리가 몇 강 할 차례죠? 3강입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죠. 자, 우리 오늘은 3강 하기 전에 2강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우리가 도시발전 우리가 2강째 했었죠? 잠깐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도시화하는 과정이었죠. 우리가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1단계 우리가 하는 게 도시로 집중되는 단계, 그죠?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인구가 분산되는 단계에서 계속 3단계에서 점점 분산이 되는 거죠.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도시가 많은 위성도시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가서 우리가 도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에서 도시에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슬럼하고 게토라는 문제라는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가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이제 재정도 문제가 되고,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뭐 범죄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주택의 뭐 허름해지는 문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의 재정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을 좀 불러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튀어나오게 된다고 그랬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도시에 사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도심의 재부흥이라고 했어요. 도심 재부흥.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찌 보면은 조경에 굉장히 다양한 어떠한 설계가 나오겠죠. 계획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어버니즘 또는 뉴어버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소호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Small Office, Home Office. 정말해서 실제로 이제 통신의 발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컴팩트하게 젊은 사람이 도시로 들어와서 집 안에서 일하고 집 안에 그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생활이 다 통함으로 해서 아주 밖에 안 나가도 되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도시는 점점 뭐가 필요할까요? 오픈 스페이스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여버니즘으로 함으로 해서 소호가 발달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조경의 어떠한 계획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조경의 어떠한 계획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도심의 제4단계 나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했고요. 지금 어찌 보면은 리어버니즘, 리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이거는 도시의 어찌 보면은 발달의 4단계 지금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호라는 것 단어가 나오죠. 저기 주요 내용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자료가 아직 책에는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출판에.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초수도학원에서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수도학원. 서초수도학원에 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경기술사를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료는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학원 등록을 안 하셔도 여러분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료를 지금 개인적으로 넣기는 조금 뭐 하고요. 조금 뭐 한 게 아니고 제가 넣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서초수도학원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자료는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받으면 되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자유롭게 들으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가 전원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원도시는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나온 김에 잠깐 우리 볼까요? 요즘에도 시험에 나오고 과거에도 나왔고, 제가 시험 칠 때 55회 시험에 저는 합격인데 지금 우리 몇 회죠? 100 몇 회인가요? 저는 55회 때 합격을 했는데요. 그때도 저희들이 전원도시가 나왔습니다. 전원도시가 나왔는데 지금 55회 때 시험 쳤을 때 전원도시하고 지금 입장에서 전원도시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그 당시에 시험 쳤던 답대로 지금 답을 쓰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험 패턴이 정말해서
출제자가 전원도시를 냈다고 해서 옛날에 그 책에 나와 있는 하워드가 어떻고 저떻고 이상도시가 어떻고 저떻고 이래 적으시면 그까지 적으셔도 맞아요. 그까지 적으셔도 맞는데 그것을 전체 다를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전원도시에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적용 계획 입장에서 어떻게 적을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래도 사회 현상이라든지 그 당시 19세기의 사회 현상이 어떻고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만이 지금 현 사회, 21세기 사회는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더라라는 것이 나중에 시험 출제 문제를 보면 이런 게 어떤 경향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워드가 제시한 이상도시 모형이다. 모형이에요. 모형. 전원도시를 실제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디로 나갔냐면 언제 제가 했다고 그랬죠? 실제 이제 이게 20세기 넘어서 여기에 보면 1800 최초는 1800 몇 년이죠? 98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한참 두 번째 가서 1920년도 20세기에 가서 어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뉴타운법으로 인해 가지고 신도시 개발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도시 계획의 어느 한 부분은 맞아요. 맞지만 지금 이것도 안 맞죠. 실제로 어윈이 신도시 뉴타운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조차도 지금 현재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통신의 발달이나 교통의 발달이 그 당시는 열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열차를 더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하고는 조금 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를 어떤 볼 필요는 있지만 도시의 발전 상황은 볼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다 그대로 여러분이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도시를 제가 다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뒤에 가면은 이 전원도시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요. 이제 이렇게 됐다가 그린 우리가 지금 인프라라는 게 나오고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현재에 안 맞는 어떤 개념이죠. 그죠?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 전원도시가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린 인프라의 문제. 자, 인프라가 뭐냐면요. 원래는 인프라스트럭션, 좀 제 발음이 안 맞네. 인프라스트럭션, 그죠? 인프라스트럭션이죠. 실제로는 스트럭처라는 것이 어떤 구조물, 그죠? 인프라 밑에 들어가는 기초 구조물이라는 건데, 우리가 말이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인프라라는 것이 도시의 도로, 하천, 그래서 국가의 어떤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지금 필요하냐? 그리고 그린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현대로 새로 나온 단어예요. 어찌 보면은 사전에는 안 나오죠, 그죠? 지금 실제로 이제 조금 더 가면 사전에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인프라는 나오는데 그린 인프라라는 것은 별로 안 나오죠. 그래도 우리가 뭐 네이버 있는데 보면 단어들은 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잠깐 인프라를 볼 필요는 있어요. 인프라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어떤 기초 구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도로라든지 뭐 항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도로 중에서도 고속도로라든지 열차 이런 것은 도시에서 도시로 연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프라, 그 다음에 뭐 수도 뭐 이런 것도 사실 인프라죠. 그죠? 도시에 필요한 어떤 생활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그린 인프라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린이에요. 그린이라고 해서 초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자, 초록이라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개념이죠. 그죠? 자, 자연의 개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에서 나온 개념이라면 인프라라는 것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라는 것은 뭐예요? 주로 빗물, 우수의 개념이죠. 자, 왜 그린 인프라가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할까요?
사실 시험은 그린 인프라만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인프라가 뭐고 그린 인프라가 뭔가를 대비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가 사람이 지금 재부흥으로서 사람을 불러들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장 사람이 어떠한 살기 좋도록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인프라가 더 많이 구축돼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가장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슬럼이나 게토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더 많이 부르고, 좀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좀 활동적인 어떠한 생활을 만들려면은 실제로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린 인프라도 우리가 같이 구축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초록의 개념, 자연의 개념을 넣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아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그린 인프라라는 것이 우리가 생태 네트워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생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겠죠. 그죠? 자, 어떤 생태 네트워크예요? 바람과 그 다음에 물하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그 다음에 물의 하천을 연결시키는 거, 그 다음에 비오토프도 같이 연결시키는 거,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생태 네트워크입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잠깐 의미를 보면요, 여기 의미 적어놨죠, 그죠? 계획적으로 가치 높은 자연, 근자연 이런 것을 도시에 연결시킨다. 자, 가장 목적은요, 도시 열성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탄소 에너지 이용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했지만, 좀 더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도시를 재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자연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 또 그린 인프라가 나왔던 것이 가장 최근에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탄소 있죠? 녹색 성장 기본법 때문이죠. 녹색 성장 기본법. 정말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작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너지를 작게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연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도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 안에 이 가로수도 많이 심어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그린 인프라가 저탄소 녹색 성장법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린 인프라가 딱 시험에 나왔을 때 뭐만 적으면 된다고요? 그린 인프라가 생태 네트워크를 연결시키고 아니고, 그것만 적으면 여러분이 답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뭐고 그린 인프라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 의해서 에너지를 축소시키고 자연을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먼저 적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연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게 나오죠. 뭐가 나왔나요? 녹색 지붕, 녹색 빌딩이 어떻고 저떻고, 조수성 포장이 어떻고 저떻고, 식생 침투 공간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그린 인프라까지가 3강으로 끝냈습니다. 자, 다음에는 4강으로 들어가서 열섬 현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 걸려있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열섬 현상 그리고 도시 기후의 어떤 저탄소를 위한 어느 한 방법을 가지고 4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